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심평원 지원 드디어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하셨을 텐데요.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심평원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기운을 좀 내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간략하게만 보면요. 이미 제가 블로그에다가 가이드는 다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바뀌지 않았던 우리원의 지원 동기에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라고 변하지 않는 1번 예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경험과 그로 인하여 강화된 여러분들의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점을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예시와 함께 이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보셨던 예시라고 보입니다. 심사평가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최대한 이를 살릴 것이고 이것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임상 시절에 내가 성과라고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들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점이 실제 무엇인지를 잘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와 관련된 질문이 정말 면접에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요. 심사평가원도 타인의 실수를 내가 좀 커버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본인의 실수를 최대한 극복한 적이 있느냐 등등으로 실수 이후의 행동을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점수를 받고자 하신다면 그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했던 그 노력 과정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담아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면접 때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예시와 함께 문장 틀을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어떤 식으로 조직에 일어났는지까지 다 작성을 하셨겠죠. 그리고 4번도 제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잘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평을 들을 만큼 업무에 있어서의 어떤 능률 향상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다 느낄 수가 있을 정도까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잘해야만 상대방의 일을 도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다른 동료들의 업무 과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이타적인 사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관점에서 이 동료와의 협업 과정을 수월하게 해내는 그런 이 대인관계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결국 이 부분이 조직의 이로운 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좁은 시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넓게 조직 관점까지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죠.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이 있는 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장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뭐를 얻을 수가 있는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도와줬던 사례 이런 부분도 좋고요. 고객에 있어서의 어떤 니즈를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챙겨주어서 조직에 좋은 평가를 받아냈다 하는 것도 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맡은 업무 이외에 뭔가를 바라지 않고 했던 나의 어떤 배려 측면의 행동이 있는 내용은 뭐든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봉사 정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뭐라도 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까지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다들 다 작성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구나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셔서 자소서 완성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상당히 어려웠던 자소서 항목인데요. 가장 힘들어 하실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예시와 함께 별도로 포스팅을 해 드렸습니다. 실제 합격했던 분, 그 중에 심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기운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1, 2년 사이에 조각 경력과 심사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보다도 실제 이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 때 전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2개 중에 1개밖에 못했다, 2개 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실제로 인성평가 중심인 이 심평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조건 경력이 많아야만 합격한다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다들 지원하십시오. 다만 이 정량적인 스펙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3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문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해당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었던 나의 이력 브리핑, 그리고 심사평가원에 입사 후에 내 개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목표를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점으로 마무리를 했다.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심사평가원에 이 면탈을 하셨던 분들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특히 심평원 같은 경우에는 3배수기 때문에 연속으로 탈락할 확률도 상당히 큰데요. 지난번이 6번째 만에 심평원 현직이 되신 분이 계시고요. 그 이전에 5번, 4번, 3번 이거는 흔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8번째 지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심평원에 간절하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실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거나 뛰어난 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경력이 좀 많다 하면은 합격을 먼저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엔 이런 점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경력을 쌓은 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접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여 나의 이력이 충분히 이런 심평원에서 근무할 정도의 이 현직과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아직까지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최대한 심평원 입장에서 그리고 동료의 화합 관점에서 어필을 해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봐라. 특히 나의 전문성이 너무 뛰어난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낮춰서 최대한 겸손으로 누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면접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 자소서 작성 방법이랑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다시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소서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다시 면접에 가면 토론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전직 간호사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도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6번 만에 합격하는 걸 보고 누구보다도 기뻤는데요. 이런 기운이 면탈을 하시는 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져서 올해는 꼭 심평원 현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영상을 지금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전문성을 심평원에 가셔서 꼭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심평원 면접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